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 벚나무, 그리고 벚나무들 중에서도 이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냥 벚나무하고 벚나무 앞에 왕자가 붙은 왕벚나무, 두 종류의 벚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론이나 신문에 보면은 나무 벚꽃이 많이 피는 계절에 보면은 전부 왕벚나무의 꽃이 활짝 피었다, 왕벚나무 그러고, 실제로 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왕벚나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거 정말 왕벚나무 맞습니까? 벚나무 종류 많지요. 벚나무 종류 많은데, 과연 왕벚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긴 벚나무가 왕벚나무이고, 아무것도 붙지 않은 그냥 벚나무, 요 벚나무 원종은 또 어떤 것인지, 요 두 종류를 확실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왕벚나무의 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 와, 엄청나죠? 엄청나게 나무가, 이 우람한 나무가 우람하고 장대하게 생긴 이 나무에서 보면은 꽃이 가지마다 잔뜩 피어가지고 꽃으로 인한 그늘이 시원합니다. 시원한 4월, 보통 요 벚나무 종류들은, 벚꽃들은 4월 한 10일경 서울지방에서 10일에서 15일 요때 정도의 꽃이 되게 많이 피게 되는데, 이 왕벚나무에 꽃이 피게 되면은 꽃이 피는 거 4월 15일경 중순경이 되면 되게 날씨가 엄청 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죠. 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이고,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는 그 맛이란 정말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고, 이 도시락이 아무리 값싼 도시락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김밥, 싸구려 김밥을 갖다 놓고 까먹는다 하더라도 그 맛은 산의 진미에 부럽지 않을 만큼, 꽃가루도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고, 이 시원한 바람이라도 불게 되면 꽃가루가 휘리릭 날아다니는 모습 하면서 밥에 떨어지는 꽃잎까지 함께 먹게 되는 그 벚꽃이 바로 이 왕벚나무인데, 이 왕벚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피죠. 이렇게 4월 달에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년가지가 쭉 올라오는데, 작년가지에 잎이 돋기도 전에 하얀 꽃들이 가지의 끝부분에 잔뜩 달려가지고 가지를 덮어버려서 전체 나무를 덮어버리는, 전체 나무를 덮어서 나무 전체가 하얗고 분홍빛이 도는 하얀색으로 뒤덮어버리는 이러한 꽃을 피게 되는데, 이 꽃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죠. 꽃이 피는 모습은 바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꽃이 한 곳에서 네 개의 꽃자루가 나와서 네 개의 꽃이 달리는데, 꽃은 보통 3개에서 6개, 3개에서 6개 정도의 꽃이 나와서 꽃이 피게 되는데, 4월 달에 이렇게 약간 분홍색이 돌기도 하고 하얀색으로 피기도 하고 이러한 예쁜 꽃이 피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벚나무 종류에서 우리들이 꽃이 피었을 때 눈여겨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지 끝에서 여기 꽃이 나오는 꽃자루가 달리는 이 부분을 자세히 보는데, 요거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벚나무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벚나무를 보면은, 이 벚나무는 왕벚나무하고 달리 여기에 꽃대축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화서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작년 가지에서 화서축이 나온 다음에, 꽃대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길다란 꽃자루가 나오고, 그 외에는 좀 짧은 꽃자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산방화서,
편평 꽃차례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그러니까 밑에는 길고 위로 갈수록 점점 짧아져서 위에서 보면은 꽃들이 전부 평평하게 된다. 평평하게 된다 해서 편평 꽃차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벚나무 종류들이 꽃이 피었을 때 잊지 말고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꽃대축이라는 겁니다. 이 꽃대축이 길게 나와 있느냐, 꽃대축이 없느냐 하는 것은 벚나무 종류들이 꽃이 피었을 때 벚나무 종류들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동정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 꽃대축이 나와 있으면 벚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벚나무의 원종이죠. 벚나무는 이렇게 꽃대축이 있고, 그 반면에 이 왕벚나무는 보면은 이렇게 보면 꽃대축이 보이지를 않죠. 여기 장년가지가 있고, 장년가지의 끝 부분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꽃자루가 길게 나오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왕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대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벚나무가 꽃이 피었을 때 반드시 보아야 할 중요한 동정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은 보면은 요거 지금 왕벚나무를 보고 있는데, 왕벚나무의 꽃 한 개, 요 꽃 한 개의 지름은 3cm에서 4cm 정도 되는데, 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꽃잎은 5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벚나무 종류들은 장미과 식물이기 때문에 장미과 식물들은 보통 5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5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고, 이 꽃들은 모두 다 쌍성꽃이라고 하죠. 양성화라고 하는 쌍성꽃이기 때문에 이 꽃들은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요게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위에는 노란색의 꽃밥이 있고, 꽃밥이 있으면서 요 속에는, 여기 자세히는 사진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암술대, 요 암술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꽃 하나에 요게 보면은 암술머리가, 초록색의 암술머리가 보이고, 초록색의 암술대가 보이고, 하얀색의 수술대가 보이고, 수술대 끝에 이렇게 노란색의 꽃밥이 보이는, 그래서 수술은 수술의 기능을 모두 할 수 있고, 암술은 암술의 기능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쌍성꽃이라고 하죠. 쌍성꽃이라고, 양성화라고 하는데, 이 양성화이기 때문에 꽃 하나는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꽃이 피었던 것들은 모두 열매가 돼서 우리는 열매를 벗지라고 하죠. 벗지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벗지를 맺게 되는, 꽃마다 모두 다 벗지를 맺게 되는 쌍성꽃이다 하는 것이 장미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도 요 왕벚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 요 암술대가, 초록색의 암술대가 길게 있고, 초록색의 암술대 위에 암술머리가 있고, 요 암술대 아래에 초록색의 씨방이 있고, 씨방의 아래쪽에는 꽃자루, 요 꽃자루를 우리는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소화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작은 꽃자루에 여기에도 털이 잔뜩 많이 있죠. 잔뜩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씨방에는 털이 없지만은 암술대의 아래쪽 부분, 요 암술대 여기서 여기까지 암술대가 있는데 반을 뚝 잘라 가지고 위쪽에는 털이 없지만은 아래쪽에는 털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보면은 꽃받침통은 여기 요 부분이 꽃받침통이죠. 요 부분이 꽃받침통이고, 여기 요렇게 보이는 요 부분은 바로 꽃받침 조각입니다. 꽃받침 조각은 꽃잎의 숫자가 5개이기 때문에 꽃받침 조각도 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암술과 수술의 길이는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요 암술의 길이는 수술대의 길이하고 비슷한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왕벚나무의 꽃이 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꽃대 축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암술대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고, 그 다음에 여기 꽃받침통에도 털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작은 꽃자루에 털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한 다음에 벚나무, 원종 벚나무를 가서 보면은 이 원종 벚나무는 제일 먼저 볼 것이 꽃받침통에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 요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요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방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왕벚나무에서도 시방에는 털이 없었는데 암술대에는 아래쪽에 왕벚나무는 털이 많았는데 반해서 요 그냥 벚나무, 원종 벚나무는 암술대에 털이 없다는 이러한, 여기도 털이 없고 여기도 털이 없고 여기도 털이 없는 이러한 형태의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종 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원종 벚나무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꽃대 축이 있고, 그 다음에 꽃잎은 5장, 5장은 이 장미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했죠. 공통적인 특징이고, 여기 보면 하얀색의 수술대가 있고, 이렇게 수술대가 하얀색이 올라오고 그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있는데 가운데 보면은 초록색의 요 암술대 끝에 있는 암술머리가 보이고, 이렇게 5장의 꽃잎의 끝 부분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대개 벚나무의 벚꽃들은 대개 다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움푹 들어가고 꽃받침 통에 있는 요 꽃받침 조각, 요 꽃받침 조각들의 모습도 벚나무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약간씩 틀리는데 이렇게 길게 뾰족한 이러한 쐐기꼴이죠. 쐐기꼴 비슷한 이러한 형태의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꽃잎이 5개였기 때문에 꽃받침 조각도 5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여기 암술대에 털이 없고 작은 꽃자루에 털이 없고 꽃받침통에 털이 없는 것이 바로 벚나무 원종입니다. 그래서 이 벚나무 원종은 우리 산에서 어쩌다 가끔 보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산에서 꽃이 핀 나무는 그냥 산벚나무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산에서 꽃이 핀다고 산벚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털이 없어야지, 여기도 털이 없고 여기도 털이 없고 여기도 털이 없어야지 원종 벚나무가 되면서 이 꽃을 보면은 꽃은 잎과 동시에 핀다. 그래서 잎하고 꽃이 한꺼번에 피는 것이 바로 이 벚나무죠. 이 벚나무이고, 여름에 이 벚나무는 키가 한 20m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키가 큰 나무들이죠. 그래서 벚나무들은 키가 큰 교목들, 그래서 키 큰 나무이기 때문에 이 시원한 그늘을 시원한 그늘 밑에 이렇게 의자 하나 갖다 놓으면 여긴 정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여름철에 이 벚나무에 꽃이 진 다음에도 시원한 그늘이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편안하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벚나무의 꽃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왕벚나무의 잎의 모습 보겠습니다. 왕벚나무의 잎을 보면 이 벚나무 종류들은 잎을 가지고는 거의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잎을 가지고 거의 구별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각 벚나무들 종류마다
각자의 개성들은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데 이 왕벚나무는 보면은 잎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은 잎이 여기 하나 달리고 위에 올라가서 또 달리고 또 위로 올라가서 달리고 또 위로 올라가서 달리고 이렇게 잎이 서로 어긋나게 달려서 이렇게 어긋나고 이렇게 해서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리기 때문에 요거를 한자로는 호생한다고 합니다. 대생하지 않고 호생하는 형태의 잎이 달리게 되는데 잎은 보통 타원형, 길 둥근꼴이죠. 길 둥근꼴 모양의 달걀 모양이거나 또는 넓은 타원형의 형태, 광타원형이라고 하죠. 넓은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거나 타원형 모양의 달걀꼴을 하고 있는데 잎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cm에서 12cm 정도 되는 이러한 잎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왕벚나무에서 주의해서 왕벚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인데 이 왕벚나무는 요 잎자루,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잎자루라고 하죠. 여기 가지가 있고 어린 가지가 있고 여기에 잎자루가 있고 잎이 달리게 되는데 요 잎자루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바로 이렇게 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털이 많이 있는데 반해서 벚나무는 보면은 털이 하나도 없죠. 요 털이 하나도 없는 잎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왕벚나무는 털이 잔뜩 많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털이 많은 것이 왕벚나무이고 털이 없으면은 그냥 원종 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요 잎자루의 끝 부분, 여기서 잎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여기 잎자루의 끝 부분에 보면 이렇게 재밌는 모양이 나타나죠. 재밌는 호떡 하나 붙여 놓은 것 같은데 빵떡 같지요. 이렇게 아주 재밌는 모습의 두 개의 샘물질, 그러니까 한자로는 선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샘물질을 두 개를 잎자루 끝 부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물질에서는 원래 샘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나오는 것을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샘이 나온다. 여기서 물이 액체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액체가 나오고 이 액체에는 향기가 있거나 독특한 냄새를 풍기게 되는 그러한 샘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 샘물질 선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왕벚나무인데 이 왕벚나무의 잎에 요건 표면이고 요거는 뒷면입니다. 잎의 표면에는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는 요게 맥 위에 털이 있거나 없는데 대개 없죠. 그래서 잎에는 거의 털이 없는 것이 왕벚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왕벚나무에서 여기 톱니를 보면은 톱니는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가서 요 끝에까지 이렇게 끝에까지 있는데 잎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잎이 가다가 갑자기 끝부분에서 갑자기 뾰족해지는 이러한 형태의 잎을 하고 있으면서 톱니들이 쭉 끝까지 있는데 이 톱니를 자세히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톱니는 잎가에는 아주 뾰족한 예리한 이렇게 겹톱니가 있습니다. 겹톱니라고 하는 것은 복거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거치가 아니라 복거치, 이렇게 두 개의 톱니가 하나의 톱니로 되어 있는 이러한 복거치, 겹톱니가 있는데 이 끝이 아주 날카롭게 뾰족한 이러한 형태의 예리한 겹톱니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왕벚나무의 톱니, 잎 가장자리의 톱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벚나무도 마찬가지로 벚나무도 잎 가장자리의 톱니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침처럼 아주 뾰족한 침처럼 바늘처럼 뾰족한 이러한 겹톱니를 이렇게 겹톱니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벚나무입니다. 이 벚나무인데 이 벚나무는 잎이 조금 전에 보았던 왕벚나무하고 같이 벚나무 종류들은 대개 다 이렇게 어긋나게 달립니다. 잎이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달려서 마주 달리지 않고 어긋나게 달리면서 보통 달걀 모양이거나 아니면
잎이 길다란 타원형, 그러니까 장타원형, 길다란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잎의 끝은 여기 와서 갑자기 이렇게 뾰족해져서 꼬리처럼 길게 되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고, 잎의 톱니는 여기 끝에서부터 쭉 가서 요 끝에까지 잎의 톱니는 계속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잎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8cm에서 12cm, 그리고 요 폭은 3cm에서 4cm. 그래서 잎의 크기나 모양으로는 조금 전에 보았던 왕벚나무나 잎벚나무나 거의 구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여기 잎자루에 털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았던 왕벚나무는 잎자루에 털이 잔뜩 있었지만은 여기 그냥 벚나무는 여기에 털이 없다. 그리고 아주 예쁜, 정말 특이하고 예쁘게 생겼죠. 이러한 샘물질, 한자로 선체라고 하는 샘물질, 물이 나오는, 액체가 나오는 이러한 샘물질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양이 아주 앙증맞고 귀엽습니다. 아주 작은 거가 이렇게 잎자루 끝부분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양면에는 털이 없어서 여기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 맥 위에도 털이 없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벚나무죠. 그리고 이 잎을 얘기를 할 때 벚나무 종류들의 잎에는 턱잎, 타겹이라고 하는 턱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턱잎에 보면은 턱잎은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턱잎에는 결각, 깊은 결각이 있는 이런 톱니가 있는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벚나무죠. 이 벚나무가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고, 왕벚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벚나무도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는데, 길다란 이러한 턱잎인데 깊은 결각 같은 톱니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벚나무 종류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턱잎으로는 벚나무들을 구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왕벚나무의 열매 모습 보겠습니다. 열매를 보면 우리 버찌라고 해서 우리 열매가 있게 되면 따먹게 되죠. 따먹는데 이렇게 빨간색을 거쳐서, 처음에는 초록색인데 초록색에서 이렇게 빨간색을 거쳐서 까맣게 익게 됩니다. 이렇게 까맣게 익게 되면 먹어보면 달콤한 맛이 입안에 쫙 퍼지는데, 요 굳은 씨 열매죠. 핵과라고 합니다. 요 핵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속에는 핵이 들어있다. 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는 것을 핵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이 복숭아처럼, 복숭아를 먹을 때 보면 복숭아의 속에 커다란 씨앗이 들어있는데, 요 커다란 씨앗이 요 속에 하나가 들어있다 그런 뜻이고, 그 씨앗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다 해서 이러한 열매를 굳은 씨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데, 요 굳은 씨 열매의 지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름이 7mm에서 8mm 정도 되고, 요 굳은 씨 열매 속에는, 열매 껍질 속에는 액즙이 많이 들어있죠. 달콤한 액즙이 많이 들어있어서 요 버찌를 따먹다가 보면은 잎 가장자리에 입술이 새까맣게 변하는 줄도 모르고 따먹게 되나, 열심히 따먹게 되고, 먹다가 보면 요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너무 크고 딱딱하기 때문에 씨앗을 뱉어내느라고 사실 먹을 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보면 맛이 좋아서 어린아이들이 아주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요 열매 자루에 털이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꽃이 피었을 때, 이 왕벚나무가 꽃이 피었을 때 바로 요 열매 자루, 요 열매 자루 부분에 여기 이게 바로 열매 자루죠. 여기 보면 열매 자루에 털이 많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사진에 보면 하얗게 열매 자루에 털이 있었고, 여기 보면 열매 자루에 털이 작은 꽃자루죠. 작은 꽃자루, 소하경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꽃이 죄송합니다. 꽃 아니고 털이 이렇게 잔뜩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털이 열매가 되어서 열매자루, 열매자루는 한자로 과경이라고 하는데, 이 과경에 털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로 열매가 익게 됩니다. 열매가 익어서 새까맣게 된 모습도 예쁘고, 이렇게 막 익어가는 빨간색의 열매도 예쁘고, 열매는 열매대로 예쁘고, 이렇게 꽃은 꽃대로 아름답고, 정말 예쁜 것들 투성입니다. 이러한 열매와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왕벚나무인데, 이 왕벚나무는 키가 보면은 보통 10m에서 15m 정도 자라게 되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이면서 키가 큰 교목, 큰 키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큰 키나무인데, 이 줄기를 보면 줄기에는 피목이 이러한 것들이 피목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피목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껍질 눈이라고 하는데, 이 껍질 눈이 가로로 이렇게 펼쳐집니다. 가로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벚나무 종류들은 이 피목, 나무 껍질을 보면은 나무 껍질에 있는 피목, 껍질 눈을 보면은 이것이 바로 벚나무 종류들이다 하는 것을 금방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구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가지를 보면 어린 가지는 털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왕벚나무는 보면 어린 가지에도 털이 있고, 잎 자루에도 털이 있고, 이렇게 열매 자루에도 털이 있고, 꽃받침 통에는 털이 약간 있지만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암술대 아래쪽에 털이 있다. 그래서 털이 많은 것이 바로 이 왕벚나무인데, 어린 가지에 털을 가지고 있다 해서 어린 가지를 보면서 이걸 왕벚나무라고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왕벚나무의 어린 가지에 털하고 잎자루에 털을 가지고 왕벚나무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벚나무는 보면은 벚나무는 잎자루에도 털이 없었지만은 어린 가지에도 여기 어린 가지인데, 어린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린 가지에 털이 없어서 매끈하죠. 매끈하면서 여기 키는 보면은 높이가 15m에서 20m 정도 자라게 되는데, 이 벚나무도 보면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이면서 키가 큰 교목이죠. 그래서 교목이면서 큰 키나무입니다. 이러한 큰 키나무인데, 이 열매가 맺는 모습을 보면은 여기 바로 이런 특징이 있죠. 열매 자루에 여기 열매 자루 축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요걸 열매 자루라고 하고, 요걸 과경이라고 하고, 요거를 열매 자루 축, 과경축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과경축이고 열매자루 축,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열매자루 축이라고 하는데, 요 열매자루 축이 길게 남아 있고, 그리고 그 끝에는 과경, 열매자루, 과경이라고 하는 열매자루가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거기에 빨간색의 열매가 익어가고 있는데, 요 익어가는 빨간색의 열매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았던 왕벚나무처럼 마찬가지로 까맣게 익게 되고, 까맣게 익은 버찌는 아이들이 많이 따서 먹는 그러한 따서 먹으면 맛이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마찬가지로 굳은 씨 열매죠. 한자로는 핵과라고 하는데, 열매 속에 핵, 딱딱한 굳은 씨앗이 들어있다 해서 굳은 씨 열매, 핵과라고 합니다. 핵과가
요 속에 딱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고, 요 얇은 열매 껍질 속에는 액즙이 많은, 과즙이 많은 과육 열매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핵과 굳은 씨 열매는 복숭아를 생각하면 복숭아가 대표적인 핵과입니다. 굳은 씨 열매인데, 복숭아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복숭아는 맛있는 과육 열매살이 있고, 열매살 속에는 딱딱한 굳은 씨앗이, 커다란 씨앗이 하나가 들어있다 할 때 그러한 열매를 굳은 씨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 자루축이 길다. 이것은 꽃이 피었을 때 여기 꽃대 축이 길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었을 때도 열매 자루의 축, 요 과경축이라고 하는 이 열매 자루축이 길게 남아있는 이러한 열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벚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벚나무의 열매 자루에는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왕벚나무는 열매 자루에 털이 이렇게 많이 있죠. 열매 자루에 털이 많이 있는 것이 왕벚나무인데 반해서 이 벚나무는 열매 자루 축과 열매 자루, 과경이라고 하는 열매 자루에도 털이 없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벚나무입니다. 이 왕벚나무는 한때 일본의 나무라고 잘못 알려져서 일제강점기에 진해에 심어져 있는 벚꽃을 모두 베내버릴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왕벚나무 원산지라는 것이 알려진 후에는 진해는 벚꽃 도시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 제주에서는 1908년에 한라산의 관음사 부근에서 첫 자생 왕벚나무를 발견한 이후에 100년이 넘도록 제주도하고 일본은 서로 자기가 왕벚나무의 원조라고 주장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왕벚나무 자생지가 제주도를 비롯하여서 전라남도 해남 대둔산 같은 데에서도 확인되었지만은, 일본에서는 널리 재배되고 있는 왕벚나무의 자생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논쟁은 지난 2018년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명지대 그리고 가천대 연구진이 공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제주도와 일본의 왕벚나무는 서로 종이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제주의 왕벚나무는 전체 유전자 41,294개를 분석한 결과 모계인 올벚나무와 부계인 벚나무 또는 산벚나무 사이에서 자란 자연 잡종이 바로 제주도의 왕벚나무였으며, 일본의 왕벚나무는 올벚나무하고 이즈반드의 고유종인 오시마벚나무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교잡을 시켜서 만든 인공 교배종인 것으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벚나무는 일본 거고 우리 왕벚나무는 우리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벚나무의 분포 지역을 보면은 벚나무는 우리나라 전국에 분포하여 살고 있는 나무입니다. 또 이 벚나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벚나무들이 자연 교잡을 하여 만들어진 자생종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좀 더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거나 개량한 재배종들도 전 세계적으로 대략
200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벚나무 종류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대개 암술대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로 구별하기도 하고, 또 꽃자루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기도 하면서 꽃잎의 길이나 색깔 또는 모양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벚나무 종류들은 꽃이 피어 있는 동안에는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은 꽃이 지고 나면 벚나무 종류들을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벚나무에 꽃이 피어 있는 개화 기간이 너무나 짧아서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벚나무의 벚꽃은 꽃 한 송이보다는 많은 꽃이 나무 전체를 뒤덮고 있는 모습이 더 보기 좋습니다. 또 한 나무에 흐드러지게 많은 꽃이 피어 있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벚나무들이 줄지어서 여러 그루가 무더기로 모여 벚꽃길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지없이 아름답고 더더욱 보기가 좋습니다. 이 벚나무의 꽃은 보통 2개 내지 5개씩 모여 달리기 때문에 술모양 꽃차례, 그러니까 총상화사라고 하는 술모양 꽃차례를 가지고 있는 귀룩나무나 개버찌나무와는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거의 같은 시기에 꽃이 피는 살구꽃이나 살구하고는 꽃자루의 길이를 보고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살구는 꽃자루가 거의 없는 반면에 벚나무의 꽃은 길다란 꽃자루 끝에 꽃이 달린다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우아하고 화려한 벚꽃을 즐기기 위하여 야외로 봄나들이를 나서게 되죠. 또 겨울 동안 움츠렸던 마음과 몸을 벚꽃놀이를 하면서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예전에는 창경궁의 밤벚꽃놀이가 대단하였는데, 요즘은 여의도 벚꽃놀이가 엄청난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여의도 벚꽃놀이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벚꽃을 보러 나왔는지 사람 구경을 하러 나왔는지 헷갈릴 정도이더군요. 너무 많은 인파에 또 밀려가게 되고 또 밀려오다 보니 꽃 구경은 못하고 다리만 아프게 됩니다. 벚나무의 꽃은 처음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해서 4일이나 5일 정도 지나게 되면 꽃이 화들짝 꽃이 피었다가 한꺼번에 꽃잎이 마치 흰 눈이 내리는 듯 모두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꽃은 통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장의 작은 꽃잎이 봄바람이 불 때마다 하나씩 떨어지게 됩니다. 건듯 불어오는 봄바람에 벚나무 꽃잎이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꽃잎은 마치 한방눈이 쏟아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순간이 되면 사람들은 한꺼번에 쏟아지는 꽃잎을 배경으로 추억의 사진 담기에 여념이 없어지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벚꽃은 봄날 현기증처럼 피어나는 꽃이 구름처럼 피었다가 눈처럼 지는 아쉬움만 남기는 꽃이라고 하더군요. 이 벚나무는 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에서는 좋은 향기도 퍼져나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결혼식이나 경사스러운 날 이 벚꽃을 끓는 물에 달여서 차로 마셨다고도 합니다. 벚나무의 열매는 뽀찌라고 하죠. 이 뽀찌는 날것으로 먹기도 하지만 이 열매로
과일주를 빚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벚나무의 줄기를 보면 벚나무의 나무 껍질은 가로로 길게 피목이라고 하는 껍질눈이 있습니다. 이 껍질눈은 벚나무 종류들의 독특한 특징이기 때문에 나무 껍질의 껍질눈이 가로로 길게 있는 것만 보아도 이 나무는 벚나무 종류구나 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도를 보면 벚나무의 용도를 보면 벚나무의 꽃잎은 꿀에 넣어 버무려 두었다가 벚꽃청을 만들어 두었다가 차로 마시기도 하고 벚꽃의 꽃봉오리와 꽃을 소금에 절여 두었다가 차로 마시기도 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벚나무를 꽃을 즐기는 관상수로 키우기보다는 열매를 수확하는 과일나무로 재배하여 왔다고 합니다. 또 벚나무의 단풍은 정말 아름답고 매혹적이죠. 아직 가을이 무르익기도 전인 10월 중순이 되면 10월 중순이 되면 다른 나무들이 아직 초록색일 때 제일 먼저 새빨간색으로 단풍을 드는 것이 바로 이 벚나무들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는 느티나무하고 벚나무가 제일 먼저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게 되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색상의 황홀경은 사람들을 홀딱 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벚나무의 목재는 탄력이 있으면서 치밀하기 때문에 건축의 내장재나 가구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고려 8만 대장경의 60% 정도가 산벚나무의 목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 벚나무의 나무 껍질은 앵피 또는 화피라고 하여 한방에서는 약재로 이용을 하였으며 이 벚나무의 꽃과 잎도 민간이나 한방에서 약재로 널리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왕벚나무의 분포지를 보면 왕벚나무를 전에는 사쿠라나무, 또 제주벚나무 또는 큰꽃벚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름들을 국가표준식물 목록에서 왕벚나무로 통일하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왕벚나무는 원산지가 제주도 한라산과 전라남도 대둔산 일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왕벚나무는 산벚나무와 올벚나무 사이에 자연잡종이라는 것도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이 왕벚나무는 프랑스의 한 신부님이 1908년에 한라산에서 처음 발견을 하여서 독일의 식물학자에 의해서 정식으로 학명이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이용 용도를 보면 이 왕벚나무는 추위에 약한 나무이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는 월동이 쉽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나무 모양이 장대하면서 우람하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꽃이 우아하고 화사하여서 전국에 심어 기르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왕벚나무는 공해에 견디는 힘이 약하기는 하지만은 잎이 돋기도 전에 가지를 뒤덮어버리는 탐스러운 많은 꽃을 활짝 피우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심게 되는 나무입니다. 이 왕벚나무의 목재는 치밀하면서 말라도 비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축의 내장 재료나 가구를 만들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벚나무하고 왕벚나무 두 나무는 다 벚나무 종류죠. 장미과의 벚나무 종류들인데 이 두 나무는 차이점이 뚜렷합니다. 뚜렷해서 이 벚나무는 암술대를 보면 암술대 아래쪽에 털이 없죠. 그런데 반해서
왕벚나무는 암술대 아래쪽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벚나무는 암술대 아래쪽에 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꽃자루, 그러니까 소하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왕벚나무는 이 작은 꽃자루, 소하경에도 털이 잔뜩 많이 있다고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벚나무는 잎자루에는 털이 없습니다. 잎자루에 털이 없는 반면에 왕벚나무는 잎자루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무는 어린 가지를 보면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벚나무는 어린 가지에 털이 없는 반면에 왕벚나무는 어린 가지에 털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